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전략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에 집중하고 있을 때 손흥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기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는 파페 사르와 스펜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 팀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고, 그들은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중 지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보다 손흥민을 더 신뢰한 명백한 반영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기 전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공격을 상대로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지 훌륭한 코너킥 골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패스를 연결하고 경기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토트넘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한 듯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보다는 손흥민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때 불편해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부진한 경기력을 이어가며 리그 16위까지 떨어졌고, 이제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었던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선수들은 손흥민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손흥민의 전술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며 주도권을 잡으라고 지시한 반면 손흥민은 경기를 안정시키고 리드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 토트넘이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리더십이 감독의 전술을 넘어서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경기를 읽고 중요한 순간에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성공은 단지 손흥민의 골뿐만 아니라 그가 전술을 얼마나 유연하고 똑똑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들과의 경기에서 수비의 불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스펜스가 앞쪽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 공을 빼앗으려 했으나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지시였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토트넘의 수비 허점을 이용해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고 토트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역습을 막기 위해 파울을 해야 했는데 이것은 토트넘의 불안정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손흥민은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즉시 스펜스에게 수비로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손흥민의 지시를 받은 스펜스는 물러나면서 손흥민과 함께 더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토트넘의 공격 시스템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예리해졌습니다. 바로 이 조정 덕분에 손흥민은 완벽한 코너킥을 통해 골을 넣었고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드를 잡은 상태였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이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은 여러 번 선제골을 넣고도 결과를 놓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렌트포드가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경기를 조율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한 대로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기보다는 손흥민은 속도를 늦추고 중원에서 경기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고 선수들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고속 플레이를 계속했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낸 직후 토트넘은 단지 리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역습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분 만에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으며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골은 단지 멋진 마무리가 아니라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세밀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섬세한 결정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이 경기를 승리로 끝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정들은 그가 단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적시에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전략가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순간은 선수 인생에서 3번만 일어날 수 있는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그것을 2번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은 오직 손흥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는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스타입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 후 맨유의 전설인 데이비드 베컴의 평가가 영국 축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며 그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탁월한 실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조차 당황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화려한 플레이 대신 실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은 손흥민의 기적적인 코너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브렌트포드를 원정으로 방문한 손흥민은 완벽한 코너킥으로 골을 넣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골은 데이비드 베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골이었고 손흥민은 142년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이러한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베컴이 BBC 전문가들과의 영상통화에서 손흥민이 자신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설명하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상에서 이 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 기적적인 코너킥은 경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손흥민은 이를 전설적인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완벽한 수비 전술로 철저히 준비했지만 손흥민의 한 번의 코너킥으로 그들의 수비는 무너졌습니다. 이 코너킥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며 데이비드 베컴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베컴은 코너킥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한 시즌에 2번의 코너킥 골을 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해냈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코너킥과는 달리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전술적 사고와 축구 지능의 대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뛰어난 슛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한 결과였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의 약점을 발견했고 브렌트포드 골키퍼가 오프 포지션에 있었고 수비수들이 지원하지 않음을 파악해 직접 득점을 해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인 데이비드 베컴은 경기가 끝난 후 이 장면을 분석하며 1시간 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공의 궤도, 힘, 상황 등을 완벽히 통제했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의 이 골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안 되는 선수들만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변화시키는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그 기적적인 코너킥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 될 것입니다.